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1억 원 이상 돈을 받은 금융기관 직원에 대해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한 관련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합헌과 위원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고 하는데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출 사례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시중은행 계약직 직원 김모 씨.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5조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감경 사유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김 씨는 해당 조항이 금융기관 임직원만 너무 가혹하게 처벌해 위헌이라며 항소심 도중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특경가법 5조는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금융기관은 국민 경제와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 임직원의 직무 집행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공익으로 가중처벌하더라도 지나친 형벌이 아니라는 게 재판관 5명 다수 의견입니다. 반면 이진성 헌재소장 등 재판관 4명은 공공성이 강한 다른 직무 관련 수재죄의 법정형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 6명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헌재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 관련 5천만 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경가법 해당 조항도 같은 취지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금융기관 종사자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다른 직역 종사자에 비해 중하게 처벌하더라도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게 헌재 다수 의견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판결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군인과 경찰이 민간인들을 학살한 보도연맹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지급 소송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당시 경남 울산에서 군인과 경찰들이 이 지역 국민보도연맹원을 불러 모은 뒤 장차 인민군에 동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집단 총살했습니다. 비슷한 일이 남한 전역에 걸쳐 자행됐습니다. 이른바 보도연맹 학살 사건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끝나가던 2007년 11월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진실규명 절차를 통해 당시 울산 일대에서만 407명이 희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희생자 유족들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해됐다며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배상 청구 시효가 지났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권모 씨 등은 지난 2016년 8월 국가를 상대로 총 12억 6,2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7부는 정부에 대한 권 씨 등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소멸 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게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에서 규정한 단기 소멸 시효인 3년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즉 2007년 11월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이후 9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을 내서 손해배상 청구 단기 소멸시효 3년을 넘겼기 때문에 실체를 다툴 필요도 없이 원고 패소라는 게 현행법에 따른 법원 판결입니다. 고 김근태 의원의 부인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국가범죄에 대한 소멸시효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결과물이 언제쯤 나올지, 나올 수는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대법원이 기존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맡던 주요 지방법원 수석 판사 자리를 지법 부장판사가 맡도록 했습니다. 지법과 고법, 법원 이원화에 본격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분석입니다. 로인사이드 박현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주요 지방법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법원들입니까? 네, 인천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방법원 등 6개 주요 대도시 지방법원인데요. 네. 지법 수석 부장판사는 해당 법원에서 법원장 다음으로 높은 자리입니다. 해당 법원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판사들의 근무 성적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법원 내 요직 중 하나입니다. 예. 그동안은 이 수석 부장판사를 고법 부장판사가 맡아왔는데 이걸 일선 지법 부장판사가 맡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됐습니까? 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대법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네. 개정 규칙은 다음 달 2월 법원 정기 인사 전에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 지법 수석 부장판사를 지법 부장판사에게 맡기는 게 이 지법과 고법, 법조 이원화와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른바 법관의 꽃이라 불리는 고법 부장판사는 차관급 대우를 받는데요. 네. 그동안 판사들이 고법 부장판사로 가는 게 일종의 승진 개념이었습니다. 일선 판사, 부장판사와는 이른바 급이 달라지는 건데요. 예. 고법 부장판사가 맡던 지법 소속 부장판사를 지법 부장판사에게 맡긴다는 것은 그 급 차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선언입니다. 예. 즉, 지법과 고법은 기능의 문제이지 서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이번 조치가 지법 부장판사, 고법 부장판사, 법원장, 대법관으로 이어지는 승진 연결고리를 끊어서 지법 판사는 지법에서, 고법 판사는 고법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지법 고법 이원화의 첫걸음을 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다음 달 법원 인사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전면적으로 6개 모든 주요 법원에서 동시에 시행하기는 조금 힘든 거 아니냐, 대체로 이런 관측인데요. 네. 대법원 관계자는 관련해서 아직 법관 인력풀이 완벽하게 이원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적으로 제도를 추진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예, 일부 법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보고 차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예. 국내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이번 규칙 개정 대상에서 일단 제외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법원을 재판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구상이 하나씩 이제 실행이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낮에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 행세를 하면서 보험금을 받고 밤에는 대리운전 영업을 한 대리운전 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런 나이롱 환자들과 병원 사이에 검은 커넥션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는데요. 유정은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오늘은 보험 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130명이 넘는 대리기사들이 이번에 무더기로 적발이 됐다고 하던데 고발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대리운전 기사들이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10건의 보험 사기를 저질러 3억 4천만 원가량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주로 호소한 증세는 척추 염좌나 타박상 같은 것이었는데요. 기존에 있던 질환을 보험 사고로 마치 발생한 것처럼 속인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결국 굳이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 무조건 입원을 하거나 네. 진단서를 띌 정도의 상해가 아닌데도 2, 3주 진단을 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이 사건의 부당 청구한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보통 나이롱 환자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무더기로 적발된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입원 기간 중에 외출 외박 기록을 통해 나이롱 환자임이 밝혀졌습니다. 네. 금감원에 따르면 입원하는 동안에 이틀에 한 번꼴로 대리운전 영업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입원 환자들이 쉽게 외출이나 외박을 나갈 수가 있나요? 네, 외출 외박이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험 사기하면 단골로 등장하는 게 사무장 병원인데요. 예. 의사 면허가 없는 사무장이 신참 의사나 개업 비용이 없는 의사를 고용하는 비정상적인 형태의 병원을 사무장 병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병원들은 돈에 눈이 먼 나머지 진단서를 남발하고 외출 외박을 묵인하는 등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험 사기하면 이런 사무장 병원들이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도 이런 사무장 병원이 문제가 된 모양이네요. 불법 사무장 병원이나 한방병원이 광주 지역에 집중된 것을 보면은 예. 병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보험 사기가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하는데요.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최근 증가하는 보험 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형법상의 사기죄보다 가중처벌하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네. 이 법에 따르면 보험 사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예. 또 이득액이 5억을 넘어가게 되면 더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의사나 병원이 또 행정처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예. 일평균 부당 청구 금액값 그리고 또는 비율에 따라 1년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10개월 이내에 면허 자격 정지가 내려질 수 있고 예. 부당 청구한 병원의 경우에는 명단 공개까지도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처벌 자체만 놓고 보면 별로 가볍지 않아 보이는데 네. 이렇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 보험 사기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고 날로 지능화 또는 조직화되고 있는 반면에 적발 인원이나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장기 불황으로 인해서 생계형 보험 사기가 증가하면서 또 우리 사회에 만연한 그런 도덕 불감증이 또한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의사라는 직업이면 다른 직업군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보험 사기까지 쳐서 국가 재정을 축내야 하는지 강력한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법률방송은 그제 대한민국 최고권위 제9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그 뜨겁고 생생한 현장을 전해드렸는데요. 치열한 경쟁 끝에 민사부부는 서울대 로스쿨 백대열씨 팀이, 형사부부는 충북대 로스쿨 유동열씨 팀이 각각 차지했습니다. 필드에서 만납시다라는 수상 소감을 남겨 화제가 된 34살 늦깎이 학생의 좌절과 꿈 그리고 희망. 법률방송 현장기획 이철규 기자가 유동열 씨를 만났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아나가는 시간적, 인적 비용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회사로서는 근저당 설정 등기가 된 시점에 예상할 수 있는 손해가 이미 발생한 것입니다.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107개 팀이 참여해 열띤 경연을 벌인 제9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호를 딴 가인 법정 경연대회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국내 최고권위 변론 경연입니다. 난다긴다 하는 예비 법조인들 사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해 형사부분 우승, 가인상 수상의 영광은 충북대 유동열, 이명빈, 이동영 씨 팀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유동열 씨의 패기 넘치는 시상소감. 이제 1년 남았습니다. 1년 동안 같이 힘내서 1년 뒤에는 이제 필드에서 서로 좋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필드에서 만납시다. 가인상 수상 다음 날 동열 씨를 목요인 충북대에서 만났습니다. 하루 만에 수백 통의 축하 전화와 메시지를 받았다는 동열 씨. 패기만만했던 수상 소감과는 달리 지금도 얼떨떨하다며 수줍게 웃습니다. 정말 아직까지도 지금 실감이 안 납니다. 이게 1등은 전혀 예상도 못하던 거라서 막상 불리고 나니까 단상위에서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그때 팀원 껴안았던 것만. 올해 우리 나이로 34살. 어떻게 보면 늦깎이 학생입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며 5년가량 사법시험을 준비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진 못했습니다. 기약 없이 공부를 계속하는 게 좀 힘들었죠. 그게 그때 뭐 합격률을 제가 얼핏 계산해 보니까 1차 시험장에 같이 들어가면은 고사장에서 최종 합격이 1명 정도 나오고. 힘들고 기약 없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놓을 수가 없었던 법조인의 꿈. 동열 씨는 공군 장교로 복무하던 지난 2015년 충북대 로스쿨에 합격했고 제대 뒤인 2016년부터 학교를 다니며 다시 법조인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존감도 낮아지고 좀 지치고 그런 면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졸업하고 군대를 갔었는데 복무하면서 틈틈이 리트. 사실 동열 씨는 가인 경연대회도 재수를 했습니다. 작년 8회 대회에 지원했지만 서류 심사도 통과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1년을 친구들과 함께 절치부심했습니다. 친구들이 다행히 또 다 성격이 좋아가지고 잘 따라와줬고, 특별히 뭐 만약에 재판부에서 아무 한 명이나 지목해서 질문을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답변할 정도까지는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립대라고 해도 지방대인 충북대 로스쿨에서 가인대회 입상자를 배출한 건 이번이 두 번째, 가인상 우승을 배출한 건 동열 씨 팀이 개교 이래 처음입니다. 우리 대학에서 거점 국립대학에서 우승자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거점 국립대학의 어떤 위상을 과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티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저도 선배들한테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저도 이제 받은 만큼 제가 쌓아온 노하우 같은 거를 후배들한테 다 이제 전수로 해야 되나 공유를 해야 되나 그렇게 다 해줄 생각입니다. 로스쿨 학생으로 세울 수 있는 최대 목표치, 가인상은 이제 달성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내년에 치러질 변호사 시험의 합격, 예비 법조인에서 예비 꼬리표를 떼고 법조인이 되는 겁니다.
만약 합격을 한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부모님 찾아가서 그동안 뒷바라지해 주셔서 감사했다는 그 말씀을 제일 먼저 드려야겠죠. 어떠한 권한을 가지는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부여가 된 바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선배가 되고 싶다는 유동열 씨. 미래 상식과 원칙을 지키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동열 씨의 미래와 발걸음이 기대됩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배재현 NC소프트 부사장이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배 부사장은 지난해 6월 NC소프트 주가가 급락하기 직전 보유 중이던 주식 8,000주를 전량 내다 팔아 주가 하락을 예견하고 미리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2002년 서울 구로구의 한 호프집에서 여주인을 살해하고 달아난 53살 장모 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장기 미제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일명 태양일법에 따라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 새 유전자 감식 기법으로 지문 일부를 찾아내며 장 씨를 검거했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가 15년 만에 피의자가 잡힌 충남 아산 갱티고개 살인사건 재판에서 경찰 프로파일링 보고서가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인간 행동을 사회과학적으로 분석, 예측하는 프로파일링 보고서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는 15일부터 가족관계 증명서, 재적 등본 등 13종의 증명서를 365일 24시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비스 이용은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 절차를 마치면 무료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월 5일) 법률방송 루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